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또한 건축 정보로서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2021년 3월부터 건축허가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의 설계나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 영상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건축허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변경되는 허가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4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설계나 건축을 준비하시거나 디벨로퍼 또는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국토부가 발표한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한 내용은 건축허가 간소화 등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든 건축물과 건축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일반적인 부분과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에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발표된 내용 중 건축허가 제도의 간소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는데, 2021년 3월부터 건축허가 제도를 간소화하여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로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 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서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투명한 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과 개선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건축허가 제도에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도서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건축, 구조, 전기, 설비, 소방, 에너지 관련 도면 등 일체의 설계 도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시군의 관련 부서에 협의하다 보면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허가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공회사의 관련 서류와 터파기 등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서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서 착공신고가 나게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된 방안에 의하면 허가 때는 건축도면만 제출해서,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입지, 용도 등에 관한 것만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가 나면은 착공신고 때 나머지 도면,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인 구조, 전기, 설비, 소방과 에너지 관련 도면, 그리고 착공신고에 관한 서류를 현재와 같이 착공신고 때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던 것을 개선된 안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검토해서 착공신고를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러한 모든 도면들을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소요되던 것을 오직 건축에 관한 도면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기간은 단축되겠지만 착공신고 기간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 씌워지는 지붕, 지금까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씌워지는 지붕은 사실 불법 건축물로서 면적에 산정되어야 했었고, 또한 생활 폐기물 가림 시설이라든지 특히 에어컨 실외기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면적에 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에서는 제외시켜준다고 했지만 이러한 면적을 건폐율 산정까지 제외시켜줄지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만약 건폐율 산정을 제외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번 규제 방안 개선으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금융활용에 유리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은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내 집 짓기 등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특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빨리 금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졸속으로 건축 허가를 내줘서 자칫하다가는 금융사기가 발생될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설계사무소 업무가 증가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건축 허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사비 산정과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서는 건축뿐만 아니라 구조, 전기, 설비, 소방 등 모든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허가는 났지만 착공 신고 시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 번째는 또 그때 변경되는 부분을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사업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착공 신고 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게 되는데 현재는 착공 신고에 대한 협의를 담당 공무원이 계략적인 서류만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했지만 개선된 안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별도 기구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착공 서류 외에도 구조, 전기, 설비, 소방, 에너지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처리기간도 더 오래 소요되고 설계 변경 요인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착공 신고 때까지 들어가야 할 서류들은 다 들어가고 허가 기간은 짧아지는 대신 착공 신고 처리 기간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현행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조삼모사가 될 것 같고 또 착공 신고의 협의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옥상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허가와 착공 신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현행보다 불리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던 착공 신고 시의 착공 서류 등을 별도의 기관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새로운 사람들이 검토하다 보면 더 까다로워지거나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결국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건축 허가는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은 단축될지는 몰라도 착공 신고가 더 복잡해지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변경되는 건축허가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 제도의 간소화 또 이로 인해서 세 번째로 예견되는 일들은 대출 등 금융 활용에 유리해지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설계사무소의 업무가 증가되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세 번째로 설계 변경과 사업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착공 신고 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난 10월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린 것이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은 내년 3월 이에 관련된 건축법 시행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 따라 또 프로젝트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과 건축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